안녕하세요. 부동산 꿈남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35층 층고 제한 폐지가 발생했는데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과연 이 35층 층고 제한 폐지 때문에 집값이 오를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35층 층고 제한은 언제부터 그리고 누가 했는지부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건축은 정치와 연관이 되다 보니 간략하게 누가 몇 년도에 재임했는지 짚고 넘어가 보면 2006년부터 11년까지는 오세훈 시장이 했었고 11년부터 20년까지는 박원순 시장이 있었고 21년부터 현재까지는 오세훈 시장이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연도를 못 외우시더라도 제가 뒤에서 같이 언급하면서 이야기할 거니까 이때 그냥 이랬구나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인구 증가 추이를 보시면은 이때 70년부터 80년대 92년까지 폭발적으로 서울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구를 증가하려면은 이런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대규모 개발이 필요한데 이때 고층 개발을 허용하게 되면서 이러한 고층 건물들이 산과 구릉지 등 지형을 훼손시키고 한강 같은 수면 경관이 차단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표인데 2007년에 경관법을 만듭니다.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경관계획 및 조례를 세우는 경관법이 2007년에 생겼는데 이때 당시에 마구잡이로 개발을 하다 보니 녹지나 자연을 잠식하면서 배후 지역의 조망을 가로막는 문제가 많아서 이러한 법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건설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다양한 외관의 아파트를 짓지 않아 주변 경관과 어울릴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고 이러한 경관법을 오세훈 시장이 2007년에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 만들어진 아파트가 레메안 첼리투스 그리고 트리머즈입니다. 실제로 한강에서 운전하다가 보시면은 이렇게 굉장히 디자인이 특이하고 예쁜 아파트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그런 아파트가 실제로 나오긴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아파트를 좀 좋아하긴 합니다. 그러다가 2014년에 이때죠. 이때 박원순 시장이 2030 서울 플랜으로 불리는 서울도시 기본계획이 발표되면서 35층 룰이 나왔습니다. 서울 전역에 있는 아파트는 35층보다 낮게 지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35층 룰 폐지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조금 다시 짚어보면 최초에는 오세훈 시장이 경관법을 도입을 했고 이 당시에는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아파트를 만드는 게 목적이었는데 박원순 시장이 2030 서울 플랜 때 그거를 조금 더 강화시켜서 35층 룰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폐지했는데 이게 왜냐면은 이때부터 나오게 된 이유가 오세훈 시장은 너무 단편적이고 일률적인 아파트가 지어지는 것을 경계해서 경관법을 만들었는데 자신의 취지와 맞지 않게 35층 룰이 나와서 35층 룰을 폐지하면서 한강의 아파트가 똑같이 지어지는 걸 막고 예쁘고 독특한 디자인이 나오길 바라면서 35층 룰을 폐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드는 생각은 그러면 그냥 100층씩 건축해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식으로 이미 기존에 아파트가 다 있습니다. 이쪽 아파트는 한강뷰로 이렇게 보일 텐데 근데 이제 문제는 만약 예를 들어서 이쪽 아파트에 이 앞쪽에 100층의 높이의 아파트를 짓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최초에 이 뒤에 있었던 아파트의 집값이 비쌌던 이유는 한강뷰이기 때문에 집값이 유지되고 점점 올라갔는데 만약에 이런 층수 규제가 사라져서 이 앞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고 100층을 지어버린다고 하면은 뒤에 있는 아파트는 이런 한강뷰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집값으로 비교하자면 집값도 하락하게 되게 되겠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은 용적률은 동일하게 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적률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들어봤는데 사실 정확하게 알기는 조금 어려워서 그게 어떤 내용인가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용적률은 정의를 보시면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항상 정의는 뭐가 이렇게 어렵고 까다로운지 저도 이 말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간단하게 그림 보면서 그냥 예를 들어버리겠습니다. 대지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가 100평이 있다고 치고 여기에 1층, 2층, 3층, 4층 전부 다 50평씩 지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지하 1층도 50평이 있습니다. 그러면 용적률을 계산하려면은 대지 면적 100평이 분모로 들어오고 1, 2, 3, 4층의 층을 다 합친 200평이 분자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지하에 있는 층은 제외가 됩니다. 물론 지하 말고도 뭐 대피 시설을 위해 만들어둔 그런 장소들은 제외하고 정말 실제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쪽에서만 용적률을 계산하고 있고, 그래서 100분의 200의 퍼센트이기 때문에 100을 곱해버리면은 200%의 용적률을 나오게 됩니다. 근데 아까 용적률을 동일하게 간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만약에 200%의 용적률을 유지해야 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아파트가 재건축이 들어가서 높게 짓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적률을 동일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높게 지으면 지을수록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의 평수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기존의 뚱뚱한 아파트에서 슬림하게 높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뭐 다시 한번 사진을 보면은 기존에 100층 높이로 지었다 가정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지어버리면 어떡해? 뒤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용적률이 동일하게 간다는 가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 가정이 아니죠. 용적률이 동일하다 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층수는 이렇게 높아지지만 얇고 높게 올라갈 수 있도록 지어서 이 뒤쪽에 있는 아파트들도 한강뷰를 볼 수 있도록 최대한 배후 조망을 고려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용적률을 동일하게 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기존의 용적률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조건 높게만, 무조건 크게만 지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층은 조금 낮게 지을 수 있고, 또 어떤 층은 좀 높고 두껍게 지을 수 있고, 또 어떤 층은 높은데 얇게 지을 수 있고, 이렇게 주변 경관과 좀 아름답게 어울릴 수 있고, 다양한 건축물이 나오길 기대하는 마음에서 35층 규제를 풀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질문을 보면은 건설사가 무조건적인 이득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건설사 입장에서는 무조건 같은 대지에 대해서 높게 지으면은 분양할 수 있는 층이 많아질수록 돈을 많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용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적률이 동일하게 가기 때문에 아마 분양할 수 있는 거는 거의 비슷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건설사가 무조건적으로 이득은 보기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이득이라고 하면은 조금 틀린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두 번째, 35층 규제 때문에 경관을 해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35층의 구체적인 높이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35층이어도 어떤 건 1층이 3m일 수도 있고 어떤 건 4m일 수도 있습니다. 이 층고에 따라서 아파트를 좀 다양하고 예쁘게 지을 수 있는데, 아마 건설비 때문에 다들 비슷하게 그리고 획일적으로 짓는데, 단순히 35층 규제 때문에 경관을 해친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틀린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 35층 규제 때문에 한강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이 다 똑같이 생긴다. 그래서 이 제안을 풀 테니 한번 아파트의 디자인을 아름답게 해봐라. 이런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이거는 추후에 정말 지어지는 아파트들이 아름답게 지어지는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세난이 생길 것이다. 이거는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건축을 한다고 하면은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딘가로는 이주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이주를 할 때 아파트를 사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보통 전세로 많이 가게 됩니다. 근데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전세가 많아지게 되면 전세값은 올라가게 됩니다. 한국 부동산 시장의 일반적인 특성을 보아서 전세값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만큼 집값도 올라가게 됩니다. 아파트의 가격과 전세 가격이 점점 비슷해질수록 갭 투자를 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집값이 상승할 수 있다는
불안과 걱정은 있긴 합니다. 그래서 35층 규제를 푸는 건 좋은데 너무 한 번에 풀어서 모든 아파트가 동시에 그런 재건축이 들어가게 된다면은 전세난이 생겨서 전세값을 위로 올리고 이로 인해서 이게 아파트의 값을 올릴 확률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35층 규제를 푸는 것까지는 오케이지만 이거를 일정을 잘 잡아서 천천히 차근차근 수행을 해야 집값을 안정시키면서 할 수 있는 재건축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궁금한 결과인데 과연 오세훈 시장이 원하는 대로 아름다운 환관 경관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정책을 잘못 시행해서 이로 인해서 집값이 상승할 건지 이 두 개의 키포인트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아름다운 한강 경관 그리고 지역과 어울리는 아파트를 건축한다고 하면은 너무나 좋고 굉장히 해피한 상황이긴 하지만 잘못된 일정과 계획을 잡고 한다면은 충분히 집값이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